그리고 이 사실은 윤희건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윤희건 경찰청장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노 언론사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칭찬까지 했는데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인 김창수 서장이 우리 백혜롱 과장에게 그 작년 9월 20일 날 지시를 하죠.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9월 20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한다. 이 세관 직원이 마약 일반임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또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 증인이 공수처에 관련 경찰 공무원들을 고발한 고발장에도 이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적시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은 김찬수 서장 현재 어디 근무합니까? 지금 용산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하죠. 정확히 어디서 예, 근무하는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찰청장이 마약 수사 잘했다 칭찬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자.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조 서장이 이런 전화로 지시를 하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조 증상이 뭐였습니까? 9월 18일 날 서울청장께서 이상한 방문을 하십니다. 예, 그 오찬을 했는데요. 우리 증인과 함께 증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서장과 고창급 과장 몇 분을 모시고 오찬을 했는데 특별한 현황과 주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에 붙여달라고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 오찬을 했는데 뭐 현안이나 어떤 당부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시점은 세관의 현장 조사가 마친 이후였죠. 세관의 현장 조사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9월 22일 날 감사단과 하기로 하고 작성을 지금 하고 서울청에 수사지휘부에 보냈는데 서울청에서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한 7시간 정도 됐는데 9월 22일 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을 못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던 차에 소장님이 8시 45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브리핑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됩니다. 그 이미 감사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신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소장님이 15분 후에 다시 전화하셔서 용산 말씀을 하시고 이거 지시다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수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본인을 이제 모함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오해가 사실이 아닌 있다는 내용이 것은 언론보다 증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해를 풀기 위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 인맥을 만들어서 승진시켜주겠다라는 회유를 하는 것처럼으로 보여요. 그때 영등포 형사과장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사람한테 이렇게 열심히 뛰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언론 보도 거짓을 바로 자료를 잡으셔야지. 그때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언론 보도 네, 직전 오후 6시였습니다. 정리해 너무나 보겠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이종호 전화했습니다. 씨가 증인의 승진을 언급한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에 증인이 하필 핸드폰을 교체를 했어요. 두 번째는 증인과 다소 이례적일 정도로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아주 각별한 부하 직원 채무 경위가 하필 이종호 전 대표의 단톡방 멤버였고요.
이종호 씨는 하필 증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돼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로를 해서 감찰받고 징계심사까지 갔는데 중앙징계위원회는 증인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도 아니고 불문으로 결정했어요. 이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증인의 그 지위를 이용하고 싶었던 이종호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성실히 임했고 의견서도 제출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네, 더불어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종호 씨 그 녹취록에 보면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라는 그 전화 본인입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승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전화를 이종호 씨한테 할 만한 사람이? 모릅니다. 본인의 승진에 대해서 전화를 할 만한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지금 경무관께서는 네. 본인이 심리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장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사실 확인차 전화라고 했는데 지금 형사과장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경사과장이 이 통화가 끝난 이후에 9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저한테 자, 그 전화가 와서 그 제일 첫 이야기는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경비 전화로 전화 받았기 때문에 사실 네. 다시 이 문제를 본인이 결심해서 다시 확인하는 전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최초의 전화의 의도를 왜곡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대통령실에서 됐어요. 시켜서 됐어요. 한 겁니까? 이라고 했는데 자, 제가 그걸 거기서 중단하세요. 네. 후보자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기관 이 수사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수사를 국회에서 자료 내라고 해도 내지 않을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줄 것이고 이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피의자에 가까운 기관에서 그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전화 일반적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전달하고 그렇습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돼 있죠.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후에 징계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 상황만 보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과장 입장에서 일선 경찰서의 수사 담당 과장 입장에서 그것도 마약 수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중한 긴장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담당자가 상급 기관에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이게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이 전화로 이해됩니까? 아니면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경찰청 이번에 또 확대해줘 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찰청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이 외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지금 이 사건은요. 지금 일선 담당 형사과장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고 본인이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충분히 이야기하셨어요. 형사과장이 충분히 녹취를 이야기하셨다니까요. 했었으니까 그 형사과장의 녹취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 다 녹취했다면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끝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당사자에 대한 이 앞으로의 어떤 우리 국회 대처는 엄중할 것입니다. 따로 청문회 해야 돼요.